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5월 21일에 열린 LG배 16강전 최정 구단과 안국현 구단의 대국인데요. 최정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심재익 7단을 꺾고 16강에 안착을 했고요. 안국현 구단은 한국바둑의 레전드 유창혁 구단을 꺾고 16강에 안착을 했는데요.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정 구단이 흑이고 안국현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안국현 구단의 스타일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조한승 그리고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바둑을 두텁게 두어가면서 형세 판단을 통해서 이겨가는 대국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100으로 두었기 때문에 역시나 두텁게 양화점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날일자 걸쳐가고 받을 때 그냥 바로 걸쳐갑니다. 이제 이수 이전에는 뭐 그냥 100도 벌려두는 수를 종종 두었고요. 아니면은 요 교환 하나 해두고 벌려가면서 나중에 후속 수단으로 이런 교환을 하면서 포석을 짜나가는 경우도 연구가 되었었는데 뭐 이거는 100이 약간 좋다고 해서 최근에는 잘 두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신진서 구단과 중국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이곳을 하나 덮어두고 밀어갈 때 뭐 귀쪽을 지키면서도 흙이 두어갈 수 있고요. 젖히면은 양쪽을 갈라치면서 두겠다는 뜻이고요. 아니면은 흙이 늘어가고 귀를 살려주고 나서 두텁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두어가는 포석도 둘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초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포석이 연구되었지만 결국 안국현 구단은 그냥 걸쳐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걸쳐가니까 최정 구단도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걸쳐가고요. 자, 붙이고 한 칸 뛸 때 지켜두면서 최정 구단의 스타일도 두터움을 바탕으로 공격을 통해서 그 공격에서 파생되는 뭐 집이라든지 두터움을 통해서 바둑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번 대국도 초반부터 굉장히 튼튼하고 두텁게 두어가고 있죠. 자, 지켜두니까 바로 붙여가면서 귀 쪽의 실리를 파먹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하나 끊어두지 않고 바로 귀 쪽도를 끊어갑니다. 자, 이 자리를 뭐 끊어두더라도 귀 쪽의 집을 차지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안국현 구단이 조금 싫었던 거는 흑에게 단수 맞는 순간 이 흑돌이 이미 벌려져 있기 때문에 백이 이어서 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백돌이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있죠. 도망갈 때 흑이 자연스럽게 우변 쪽을 선점을 한다면 이 우변 쪽의 흑의 모양이 커지는 게 좀 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끊어두지 않고 바로 귀 쪽을 끊어갔고요. 자, 이럴 때 치받고, 자, 여기서 바로 흑도 막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수단을 보자면 하나 늘어두고 둘 때 아예 키워 죽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키워 죽이고 씌워가면서 더 두텁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자, 물론 집으로 약간 흑도 손해를 봤지만 그만큼 두터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최정 구단은 일단 그냥 맞고 이 약점을 손을 빼는 진행을 해요. 자, 여기를 일반적으로는 지켜두는 게 이 뭐 정석책이나 그 바둑의 두터운 관계를 봤을 때 지켜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켜두게 된다면 백이 우변 쪽을 선점을 했을 때 백 입장에서는 귀 쪽에 실리도 파먹고 변 쪽까지 선점을 해서는 굉장히 활발한 내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정 구단도 약점보다는 우변 쪽을 다가가면서 이 우아기 쪽 한 점까지 공격을 하는 좋은 자리를 두고 싶었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흑이 지켜두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이때 그냥 뻗고 이런 식의 진행도 흑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의 집도 넓어지고 백의 이 4점을 중앙 쪽에 붕 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최정 구단이 굉장히 강력하게 두어가요. 자, 이곳을 단수치고 나갈 때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자, 일단 이곳을 단수 쳤다는 거는 우변 쪽 그리고 중앙 쪽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2점을 버리는 작전도 가능했습니다. 자, 위쪽을 막아주고 백이 늘 때
막아두고요. 자, 안 두면은 흙이 호구 쳤을 때 백돌들이 오히려 잡히기 때문에 백도 뭐 잡아두던지 아니면 치받고 띄워두면서 잡아두던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잡아두는 게 무난하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막아둔 흙의 벽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워가면서 실리적으로는 많이 손해를 봤지만 네, 흙도 두텀으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충분히 판을 짜 나갈 수 있다. 인공지능의 판단이고요. 그런데 실전에서 사람들이 두기에는 실리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행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최종 구단도 일단은 살려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이것을 밀고 늘 때, 자, 안국현 구단이 묘한 행마를 해요. 자, 이곳을 날일자로 두는데요. 자, 이 수르는 네, 당연히 단수 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단수 쳤을 때 꼬부리면 하나 정도 띄워두고요. 흙을 지켜두고 나서 네, 백이 한 번 더 뛰어가면서 자세를 잡아가는 게 일반적인 행마인데, 자, 이곳이 네,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최종 구단이 그냥 받아줘서 망정이지, 자, 이때 젖히고 네, 너무 기분 좋은 자리죠. 돌려치고 자, 이곳을 나갑니다. 자, 이 돌은 잡을 수가 없는 돌이기 때문에 최종 구단이 조금 기분 나빠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네, 아래쪽 1, 2선을 기어가면서 살아주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보시면은 네, 백이 뛰어갈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선수를 잡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벌려주는지 선택을 했을 때 백의 모양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변화는 오히려 이 돌려친 흙의 모양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이 약간은 좋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전에서 최종 구단이 한 칸 뛴 수가 좋지 못했고요. 자, 안국현 구단도 이 장면에서 이곳을 그냥 뛰어가는데 확실히 그 안국현 구단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저라면은 당연히 이곳을 뚫고 넘어가자고 하고요. 차단은 못합니다.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넘어가 놓고 그 다음에 늘고요. 흙이 물론 이 자리를 붙이면서 지킬 수는 있지만 이미 집으로 득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백이 한 칸 뛰어서 갔다면 집으로 득을 본 게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판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백이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초반 공방전에서 약간씩 실수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찌르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집으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수 치는 교환을 확실하게 두고 젖히면서 백 입장에서도 모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최종 구단으로서도 바둑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었지만 이 정도면 뭐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끊어가고 이곳을 단수 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흙이 선수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흙이 이겼을 때 흙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을 끊어 잡는 것보다 강력하게 나와서 싸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백이 하나 밀어두고 때릴 때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은 백도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구단이 좀 전투적으로 판을 이끌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최종 구단은 일단 네, 한 점을 선수로 끊어 잡는 걸로 만족을 했고요. 자, 선수를 잡고 이렇게 걸쳐가니까 붙이고 네, 뛰어가면서 지금 보시면 상변 쪽의 전투가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백돌들이 생각보다 두터운 형태가 되었고 나중에 이 단수 한 방도 통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백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포석 자체는 안국현 구단의 스타일대로 잘 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선 어깨짚음 한 칸 뛰어가고요. 자, 이제 좌변 쪽을 들어가는데 바둑 자체가 확실히 안국현 구단이 느끼기에도 백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있죠. 자, 이곳 이제 우아기 쪽을 붙여가면서 집으로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데 안국현 구단 좌변 쪽에 들어온 흑세점을 공격하면서 하변 쪽의 두 점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보고 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넓혀가지만 젖혀두고 붙이고 호구 쳐서 제압할 때 백도 하나 호구 쳐두고요. 자, 흙이 이 자리를 두고 싶은데 이 자리를 두고 싶지만 백에게 밀리면서 아래쪽에서 억지로 강제로 사는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백이 좌변 쪽을 한 번 더 두면서 좌변 쪽 흑세점을 제압을 한다면 집균형이 많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치받고 자, 이 한점까지 제압을 해두면서 확실히 안국형 구단이 좋아하는 좀 미세한 끝내기 승부 그리고 두터움을 통해서 야금야금 집을 얻어가는 그런 바둑이 되었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의 형세는 백이 5집가량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최정구단 일단 좌쪽 한 점을 끊어 잡고요. 자, 이 수는 물론 받아주면은 흑이 선수를 잡고 좌변 쪽을 다시 한번 깨러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요 들여다본 교환까지 돼 있기 때문에 요 젖히는 수가 굉장히 큰 끝내기지만 지금 바둑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국형 구단도 딱 좌변 쪽을 한 번 더 제압을 해두고요. 자, 최정구단 젖힐 때 이곳을 막아가면서 집 차이는 뭐 5집에서 한 3집 정도로 약간은 줄었지만 백 입장에서는 이제 좌변 쪽을 너무 확실하게 두텁게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리한 바둑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최정구단이 젖히고 있는 선택을 하는데 이 수를 보고 약간 저는 갸우뚱했습니다. 자, 이 수 같은 경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단수 한 방이 아프기 때문에 뻗는 수를 둘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뻗는 수를 두기 전에 3-3 교환 하나만 해두고 뒷맛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뻗어 두었다면 백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압을 하면 중앙 쪽을 두텁게 밀고 나오면서 좌변 쪽으로만 백의 일반가를 확정시켜 놓고 중앙 쪽 모양을 지어간다면 이 바둑 여전히 모르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젖혀 있는 수가 살짝은 흑의 미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3-3을 먼저 들어와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백도 굉장히 두텁게 단수를 치고 좌상 쪽을 넘겨주지만 다시 한번 선수를 잡고 이제 중앙 쪽을 키워가게 돼서는 이제는 정말 최종 구단 입장으로서는 덤을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서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변 쪽 백돌들을 차단하면서 하변 쪽 백의 공격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데요. 자, 여기서 물론 흑이 호구 쳤을 때 백이 지켜야 된다면 흑도 중앙 쪽을 뚫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바둑이 끝날 때까지 승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국형 구단 하변 쪽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막아두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집균형은 확실히 백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최종 구단이 마지막으로 노려볼 곳은 하변 백대마밖에 없는데요. 자, 이 수가 너무 쉽게 백을 살려주었어요. 백이 치받고 넘어갈 때 딱 빈삼각으로 지키는 순간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자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찌르고요. 자, 막을 때 끊으면 아래쪽 2점이 잡히면서 쉽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여기를 넣는다면은 중앙 2점이 잡히면서 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잡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실전에서 이 자리를 보자 최정구단 찔러 가는데 이 2점은 중요한 돌이 아니죠. 딱 살아가는 순간 흑 입장에서는 역전의 찬스를 다 놓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백을 잡으러 가는 게 확실한 역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리한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통해서 역전을 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는 너무 쉽게 살려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단수치고 뻗는 수가 인공지능이 어쨌든 집 차이는 줄어들지 않지만 백을 까다롭게 만드는 좋은 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수의 의미는 백이 막으면 이제 넘어가서 백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곳을 늘어도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끊더라도 흑이 백을 먼저 잡으면서 전체 백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백도 타개가 준비된 수순인데 바로 젖혀가는 수가 좋다고 합니다. 젖혔을 때 끊으면은 패가 나긴 하지만 자체 팩감이 일단 많고요. 뭐 이런 팩감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상 쪽도 다 팩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패를 만들 수는 있지만 백이 어쨌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한번 찍어보면 패를 결행하고요. 자, 요런 자체 팩감 쓰라고 하고 있죠. 자, 몇 수만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 받아주라고 하고 있어요. 자, 끊고 둘 때 두고 뭐 넣으면서 이런 패스함이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흑 입장에서는 자체 팩감을 견뎌낼 수가 없고 백이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해 뒀고 귀를 두면은 선수가 되면서 굉장히 묘하게 어렵네요. 거의 뭐 40수 가까이 되는 그런 수익기인데 한국형 구단도 이런 수익기는 다 이제 해놓고 배짱을 부렸겠죠. 그래서 이 패가 난다면 팩감 부족으로 흑이 잡으러 갈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흑 입장에서는 패 없이 잡으러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곳을 그냥 연결을 하면서 패 없이 잡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자, 백이 하나 끊어두고요. 자, 아래쪽 단수는 여기 찔리는 순간 백이 쉽게 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곳을 하나 젖힙니다. 자, 단수 치면서 백돌이 잡으러 갈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곳 하나 밀어주고요. 흑이 이어서 잡으러 올 때 이런 자리 선수 교환해두고 딱 집을 낸다면 백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백 입장에서는 좌변 쪽 중앙 쪽에 엄청난 큰 집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잡히지만 않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단수 쳐가는 수도 백을 잡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그렇더라도 내 실전처럼 너무 쉽게 살려주는 것보다는 패를 내는 게 약간은 좀 안국형 구단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종 구단이 너무 쉽게 살려주었고 그 이후에 이제 몇 수 더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 뛰어가고 띄우는 수가 결정타가 되면서 보시면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있게 되면은 여기를 두고 이곳을 이을 수가 없어요. 치받는 순간 맛보기로 흑돌들이 다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중앙 쪽 두 점마저 더 확실하게 잡으면서 안국형 구단이 차이를 벌렸고요. 그 차이를 결국 최종 구단이 좁혀낼 장면이 없죠. 지금은 뭐 제가 100으로 두더라도 이 바둑은 승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볼 수 있고요. 자, 결국 이 바둑 초반부터 보자면 상변부터 약간 최정 구단의 행마가 꼬이면서 안국형 구단이 두 텀을 차지했고요. 그 두 텀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끌어가면서 최정 구단에게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판을 잘 마무리했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국형 구단의 최고 커리어 가 최정 구단과 마찬가지로 세계대회 준우승인데 자, 이번 대회에서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그 기대가 되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정 구단 아쉽게도 16강에서 떨어졌지만 다음 기회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